네, 산림청장님. 예, 이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산지 쪼개기 1400평 주인만 무려 826명입니다.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산림 소유자이거나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임업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의 경우에는 소유 규모나 소유 행태에 관계없이 산지 소유 그 자체만으로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예. 그래서 산림조합원은 여러 가지 이제 권한과 특히 조합장 선거권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올해 8월 기준으로 산주 조합원 수가 28만 9천 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39만 7천 명의 73% 수준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전국 조합장 선거 이후에 약 1년 8개월 동안에 8천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산주 조합원 가입이 조합장 선거 전으로 해서 자기 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하는 현실인데 인정하시죠, 그죠? 예, 네. 이 산지 쪼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8평으로 해서 양산에 1470평에 826명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인제군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경기도 강주 하남조합의 조합원은 본인의 강원도 소재 산지를 302명에게 쪼개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려. 예. 이 정려는 매표입니다. 매표 행위.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불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고질적인 산지 쪼개기, 특히 이 매표 행위까지 지금 행행하는 이 산림조합의 조합원 규정, 산지 소유 최소 면적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그에 따른 조합원 관리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대책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 법령과 정권 개정을 통해서 산을 쪼개기 해가지고 산주를 늘려서 조합장 선거에 활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 개정과 정관 개정입니다. 그걸 구체적인 계획을 예, 네, 해주시고요.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산림조합 우리 중앙위 회장님도 네, 협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산림청장님. 예,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소홀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유형별 재해 현황을 보면은 산림사업 중에 안전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형별로 보면은 최근 3년간 절단, 배임, 찔림 이런 사고들이 1150건으로 많고 깔림이나 넘어짐, 떨어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림청이 17년 제정된 산림기술진흥법에 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 전에 안전계획서를 제출해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고 준공이 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19년도 안전계획 미승인 및 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보면은 총 발주한 1418건 중에서 시행업자가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762건, 53.7%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해서 산림사업 중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은 산림기술진흥법 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교육 강화라든지 또 처벌 강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및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산림 기술 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 관리 기준을 좀 대폭 강화를 해서 네. 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노동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1000건 이상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은 엄청난 그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예. 예. 이 배임 절단이라는 거는
큰 사고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런 일이 산림 사업 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장님, 전국의 100대 맹산이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 실제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 생활 쓰레기는 1% 수준이고 제일 지금 100대 맹산의 쓰레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쓰레기가 지금 가장 많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폐기물 어떤 같은 폐기물이 뭐 일반 생활 폐기물이나 건축 폐기물. 생활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는 1%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건축 폐기물이 13.9%고요. 2,422톤. 산업 폐기물이 1,221톤이 7%인데요. 이 불법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총 쓰레기가 17,417톤인데 산업 폐기물이 이렇게 산에까지 올라간다는 게 예? 어떻게 해서 산업 폐기물이 이렇게 명산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0대 명산 정도면은 산 입구에 CCTV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기중기나 뭘 끌고 가서 해야 이 투기가 될 건데 아무리 밤에 오고 몰래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국가 숲길이나 저희들이 구그림에 관련된 길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임도를 차단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예.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경기 북부에 보면은 소요산이 2,000톤이고요. 또 경기 북부의 가막산이 1,353톤으로서 꼭 이 경기 북부에 감사합니다. 경기 북부에 이렇게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건축 폐기물, 산업 폐기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기 북부에는 관리가 이렇게 특별히 소홀한 것입니까? 경기 북부에 아마 저기 사유림에 관련. 그것도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산림청이 23년까지 116억 원을 투입해서 100대 맹산의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인데요. 이런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또 하지만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후순위로 밀려서 산림보호지원단 등 이런 산업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단 폐기 및 폐기물,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책, 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또 처벌 강화, 또 사전에 예방. 예, 어쨌든 뭐 세 가지 측면에서 모니터링이나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역의 마을하고 협약 같은 것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관련된 지능형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단속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산림보호지원단의 역할을 좀 강화를 해서 적극적인 감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산림부의 일자리로 산림보호지원단을 조금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라든가 계도를 지속적으로 공익 광고나 캠페인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